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화 현상, 그리고 에이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자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어떠한 변화,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지를 유전체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제가 박사과정은 노화과학 쪽으로 했습니다. 에이징 사이언스를 했고요. 보스턴 텁스에서 또 영양유전체, 지노믹스와 에피제네틱스를 마쳤습니다. 차의과대학과 현재 강남 메이저병원에서 안티에이징 또 헬스에이징을 맡으면서 임상적으로도 노화 쪽에 대한 부분들, 항노화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맡고 있고요. 현재는 강남 메이저병원의 경영원장이고 또 유전체 회사인 이원 다이거노믹스 이드지지의 유전체 회사의 자문의사로 있습니다. 네, 오늘 토픽은요, 크게 노화의 분자 생물학적 리뷰를 하겠습니다. 텔로미어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텔로미어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많은 부분들 할 거고요. 또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스템셀 줄기세포에 대한 말씀들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임상적인 데이터가 좀 많이 들어있고요. 또 경험에 의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항노화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홀마크스 오브 에이징, 가장 노화의 핵심적인 마크가 무엇인가, 홀마크,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잠깐 볼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노믹 인스터빌리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유전적인 어떤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크로모점의 염색체의 전반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인스터빌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노화를 가중시키는 제네틱 인스터빌리티. 오늘 많이 강조하는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부분들, 또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전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알터레이션, 어떤 변화를 가지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테오스타시스, 로스 오브 프로테오스타시스, 뉴트리언트 센스, 그러니까 식사를 하긴 하는데 음식을 먹긴 먹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이 좀 약해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에이징이 하죠. 에너지를 만드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이징이 되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만드는 기관이 되면서 노화가 가속됩니다. 세포 단위의 노화, 셀룰라 시네시스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근본적으로 스템셀, 골수에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조직 세포들의 탈진, 이그조션도 있죠. 또 이제 중요한 게 인터셀룰라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특별히 뇌세포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세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신경 전달 물질이든지 또는 파이브로셀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간의 세포 간의 연락들이 약화되는 것들이 노화의 현상이죠. 여러 가지 에이징에 대한 시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에러 시어리가 있는데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wear and tear, 그러니까 닳고 없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rate of living theory라는 것은 이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명체는 어떤 연한, 호르몬 연한도 정해져 있고 수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요. 프로테인 크로스 링킹 티어리, 단백질의 어떤 연한도 정해져 있고요. 프리레디칼 티어리 오브 에이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자꾸 산화 손상을 일으키는 그 노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세포, 조직,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세포의 기능들이 떨어진다. 에이징 소마틱 뮤테이션, 우리가 유전자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점라인 뮤테이션이라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만요.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암이죠. 소마틱 뮤테이션에 의해서 암이 생기지만 암 말고도요. 에이징, 수명의 단축에 있어서 특정 핵심 유전자들의 기능들이 이런 소마틱 뮤테이션을 통해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드 티어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롱거비티가 정해져 있다는 개념이고요. 엔도크라인 드라리 오브 에이징 또는 이뮤놀로지가 이런 핵심적인 호르몬과 면역세포의 기능들이 퇴화된다는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늘 한 반 정도 시간은 제가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텔로란 뜻은 이제 끝이란 뜻이죠. 미어는 염색체죠. 그러니까 염색체의 끝 단을 말합니다. 염색체의 끝단, 마치 염색체의 끝에 우리가 손가락에 골무를 끼듯이 이 캡이 씌어 있는데요. 이 캡에 해당되는 저 끝단이
보시다시피 TTAGGG라고 하는 이 6개의 염기 베이스가 반복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 정도가 반복되는데요. 이 기능이 뭘까? 이 텔로미어의 왜 다른 염색체, 다른 유전자의 구조와 달리 반복되는 저 염기의 반복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그것이 산화 스트레스나 유해 물질로부터 세포 또 유전자,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항산화 기능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짧아지고 저게 닳고 없어지면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또는 유해 톡식 머티리얼로부터 세포가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것이 해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쇼트닝이 오는데 저 부분이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질병이 생기느냐 또는 질병이 만드는 컨디션, 스트레스나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텔로미어 짧아지느냐 둘 다 맞지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게 질병을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말한 것처럼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염색체 전체, 유전자 전체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마틱 뮤테이션 같은 후천적인 변이 또 유전자 손상을 통해서 암이 생기거나 유전자 기능이 망가지는 것들, 그래서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들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 어떤 지표보다는 텔로미어와 생물학적 나이, 그러니까 바이오로지컬 에이징이라고 그러죠. 실제 나이와 텔로미어 나이와 자신 주민등록 나이의 연관성이 많은 바이오마커, 바이오 지표들이 이제 생물학적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 중에 텔로미어의 이 연관성, 나이와 연관성은 대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코펜하겐의 데이터인데요.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혈액에서 백혈구에서 뽑았던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했고요. 킬로 베이스 페어 한 이제 수천 개 텔로미어가 수천 개 정도가 되니까 베이스 페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12,000개 정도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젊은 사람부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밑으로 갈수록 감소하죠. 연관성을 볼 때 우리가 P 값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보통 2승이면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무려 125승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어떤 연관성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텔로미어가 나이와 연관된다는 것도 너무 다 잘 아는 소식인데 굉장히 남녀 관계없이요. 코펜하겐 데이터에서 여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25 수준, 남자에서도 10의 마이너스 114 수준으로 엄청난 통계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텔로미어는 곧 그 사람의 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은 어떨까요? 텔로미어가 짧을수록 더 사망이 높다라는 데이터인데 역시 보시면 코펜하겐 시티 스타디라고 하는 덴마크의 데이터를 가지고 봤습니다. 보시면 가장 텔로미어가 길어져 있는 그룹과 텔로미어가 가장 짧아져 있는 그룹을 10개의 등급으로 카테고리 나눠서 그 중에 가장 긴 그룹을 퍼스트, 가장 짧은 그룹을 10번째로 이렇게 구획을 나눴을 때 보시다시피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그룹일수록 이건 카테고리 변수죠. 짧아지는 변수일수록 텔로미어의 즉 사망률, 해저드 레이쇼라는 것은 위험 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여기 카디오바스큘라의 디지스의 발생이 레퍼런스가 1이면 즉 가장 텔로미어가 길어 있는 그룹이 발생률이 1로 잡았을 때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가장 텔로미어가 짧은 그룹에서는 1.54. 그러니까 가장 긴 그룹에 비해서 텔로미어가 가장 짧은 그룹은 무려 50% 정도, 54% 정도 심장병이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탈리티도 마찬가지인데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마찬가지 50% 정도 더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l cause of mortality,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든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텔로미어의 길이는요.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 사망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비만, 당뇨, 고혈압, 스트로크는 이제 뇌졸중을 말하죠. 그리고 난소의 어떤 에이징,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임, 난임도 연결된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죠? 텔로미어는 일종의 자신의 질병도 의미하고요. 또 텔로미어는 자신의 수명까지도 또는 사망까지도 얘기하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길어져 있냐 짧아져 있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또는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유전적으로 텔로미어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 많은 연구와 제 경험에 의하면 텔로미어는 생활 습관과 굉장히 연관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술, 담배를 한다든지요. 또는 운동을 하지 않는 또는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텔로미어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요. 환경적인 오염이나 약물적인 어떤 오염도 마찬가지.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습관들이 텔로미어를 짧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텔로미어 검사를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의 총체를 볼 수 있어요. 생활 습관도 그리고 그 사람의 질병도 또 그 사람의 수명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텔로미어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럼 텔로미어는 날 때부터 타고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텔로미어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짧아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두렵겠죠. 자기가 텔로미어가 짧아져 있으면. 바뀔 수 있습니까? 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면 텔로미어가 바뀝니다. 제가 좀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그러면은 얼마 동안 운동을 해요? 얼마나 잘 먹어야 되는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바뀔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네, 짧은 시간 동안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움에 있을 때요. 차움에 안티에이징 센터장으로 있을 때 멤버들, 우리 차움에는 이제 멤버라고 하는 멤버십이 있는데요. 약 500명 중에 텔로미어 분석을 했던 130명 정도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초창기에 텔로미어를 세팅을 했고 아마 지금은 모든 멤버들이 텔로미어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사이에 텔로미어의 길이를 모았고 또 차움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기능의학 데이터 또 검진 데이터들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가 사용했던 것은 메디에이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아마 국내에서는 거의 메디에이지밖에는 텔로미어 분석 서비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PCR로 텔로미어 랭스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그것을 의미를 붙이고 통계값을 대입해서 쉽게 전달하려면 많은 분석 기술과 특별히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메디에이지에서는 텔로미어 레포트라고 해서 당신의 실제 나이가 39세인데 텔로미어 나이 즉 텔로미어의 그 유추에서 길이 짧아졌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무려 플러스 4.9세 정도로 텔로미어를 예측합니다. 텔로미어를 가지고 당신의 실제 나이, 바이올로지컬 에이지, 생체 나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 나이는 비록 40세가 안 됐지만 당신의 실제 생체 나이는 플러스 거의 5세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나쁜 상태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치매에 걸릴 확률 그리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해내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제가 한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130명밖에는 안 됐지만요. 저희 역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실제 텔로미어가 길이가 짧아질수록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떤지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는 나이와 텔로미어 랭스 역시 상관관계 굉장히 그래프가 예쁘죠? P값이 0.001 이하다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P값이 0.01 이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이하면 통계값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텔로미어 길이와 나이는 연관성, 즉 나이가 증가할수록 텔로미어는 짧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같은 나이여도 편차가 있죠. 평균적으로는 짧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누구는 마이너스 6세, 누구는 플러스 5세라고 하는 텔로 에이지, 즉 상대값을 줘서 당신의 나이에 비해서 누구는 플러스 5세, 누구는 마이너스 6세 이 130명이 분포가 있는 거예요.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는 어떤 면에서는 더 플러스 5세로 더 늙게 사느냐, 누구는 마이너스 6세, 자기 주민등록 나이보다 이런 극단의 삶을 사는 것이 원인이 뭔지 차움의 데이터 가지고 평가했는데요. 먼저 비만, 대표적으로 텔로미어에 영향을 주는 게 비만이에요. 보시면 젊게 사는 그룹, 당신의 주민등록 나이보다 텔로 에이지, 텔로미어 나이가 젊은 사람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올더,
더 늙게 사는 사람이 텔로미어가 더 늙다, 더 짧아졌다 같은 얘기인데요. 늙게 사는 사람의 그 BMI라고 하는 비만 지수가 젊게 사는 사람들의 연거는 22.7세, 올더는 24.38세. 통계적으로 꽤 의미가 있죠. P값이 0.05 이하니까. 그래서 비만이 텔로미어에 영향을 준다는 것. 그런 식으로 혈압도 늙게 사는 사람이 혈압이 높습니다. 통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혈당도 무려 한 10점 이상, 17점 정도 당뇨 수치가 더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젊은 사람은 혈당이 정상이고요. 텔로미어가 나이가 든 사람은 혈당이 정상을 벗어났죠. 좋은 콜레스테롤 HDL도 젊게 사는 사람이 높습니다. 그리고 칼슘 스코어라고 해서 심혈관의 동맥경화증 지표인 칼슘의 침착 점수가 7점 대 29점. 텔로미어가 더 짧아서 나이가 들게 사는 사람들은 칼슘 스코어까지 높습니다. 골밀도는 어떨까요? 골다공증도 관련되는데 0.93과 0.87로 큰 편차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이 뼈 나이도 좋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기능의학적 데이터입니다. 차음 데이터는 많은 기능의학 데이터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신 호르몬. 자, 젊게 사는 사람들은 부신 기능, 아드레날린 펑션도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게 자신의 나이보다 텔로미어 나이가 더 나쁜 사람들은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 있습니다. 피검사뿐만 아니라 셀라이바 코티졸은 타액에서 측정하는 부신 호르몬인데 역시 텔로미어가 젊은 사람들이 코티졸이 증가되어 있다. 의욕이 더 넘친다. 성장 호르몬, 대표적인 노화 호르몬도 텔로미어 랭스와 관련이 되고요. 머리카락에서 구리 검사는 기능의학적으로 부신 기능입니다. 즉 머리카락에서 모발 구리가 높을수록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편차로 텔로미어 랭스가 짧은 그룹, 즉 나이가 더 들어있는 저 주황색 그룹에서 머리카락에서 구리가 높다. 기능의학적으로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미토콘드리아를 표현하는 부분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피루베이트가 증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탄수화물 대사에 장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그룹, 즉 자기 나이보다 더 늙게 사는 이 올더 그룹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집니다. 디톡스 지표 중에 하나인 2메틸 하이프레이트라고 하는 저 지표도 텔로미어가 짧은 그룹, 즉 나이보다 더 늙게 사는 그룹들, 올더 그룹들이 간의 해독 기능도 떨어져 있습니다. 장내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편차로 장내세균 지표인 벤졸 8라고 하는 그런 바이오마커가 더 증가되어 있다. 즉 장내세균이 증가되어 있다. 앞선 데이터는 검진 데이터고 지금 데이터는 기능의학 데이터인데 텔로미어 그룹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표는 되게 재밌는 표예요. 제가 정리했던 차움 데이터와 차움은 어떤 곳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한 거의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시는 그룹들이고 BMI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먹는 거 되게 신경 쓰는 젊게 사는 그룹들이고요. 메디에이지에 의뢰된 다른 타병원의 텔로미어의 평균적인 기록을 봤더니 저희는 차움에서는 남녀 관계없이 다 마이너스 2세 전체적으로 텔로에이지가 평균적으로 이 데이터가 마이너스 2.27세고요. 다른 병원에서 메디에이지라는 회사에 의뢰되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냥 자기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한 2살 정도가 마이너스 1.6세죠. 차병원이 더 차움에서의 멤버들이 더 젊다.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분들처럼 안티에이징에 신경 쓰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지표들이 텔로미어가 좋아져 있다, 더 젊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텔로미어 가지고 한번 임상 연구를 했던 데이터인데요. 제가 제게 의뢰된 21명의 남녀를 가지고 저희가 8주, 약 2개월 동안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사실은 유전체 기반의 어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80kg에서 78kg, 2달 사이에 약 1.2kg 정도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거의 모두가 체중을 감량했는데요. 보시면 그 사이에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들이 텔로미어가 전후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증가되어 있고 딱 한 케이스만 감소되어 있고
나머지는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있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2달 사이에 21명 중에 20명이 증가했고 텔로미어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보시면 7.5에서 8.2 정도로 꽤 큰 폭수로 텔로미어가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불과 2달 사이에 볼 수가 있죠. 텔로미어를 길게 해주는 이런 스타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관찰 연구에서는요, 스트레스, 운동 부족, 뉴트리셔널 임밸런스, 흡연이나 음주, 비만 같은 대표적인 또는 질병과 관련된 이런 관찰 연구들은 많고요. 특별히 임상 연구, 그러니까 어떤 좋은 생활 습관이나 좋은 음식 같은 것을 먹이고 나서 제가 했던 다이어트 전후로 봤던 것처럼 전후 비교를 한 그런 임상 연구, 특별히 RCT라는 방식으로, 즉 위약과 가짜약, 진짜 실험하고 싶은 그것과 가짜 대조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하는 그런 RCT 연구를 통해서 텔로미어를 길게 했던 임상 연구를 소개합니다. 지중해식 메디테리안 다이어트를 5년간 섭취했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임상적으로 늘어났다. 메이크 센스 합니다. 당뇨약 중에 자노비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스트라길리핀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2달 동안 먹였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메트포민 같은 당뇨약들은요,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하지요. 중국에서 나온 논문은요, 6주간의 기공운동, 어떤 메디테이션 또는 명상 이런 것들 했더니 짧은 기간 동안에 텔로미어가 길어졌다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어떤 몸의 밸런스를 유지했더니 짧은 기간 동안에 텔로미어가 좋아졌다. 전립선 암 환자에서 운동, 5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시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비교했을 때 그런 그룹, 운동을 시켰던 그룹에서 텔로미어가 길어졌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면 텔로미어를 길게 해주는 누트리언트가 있을까? 잠깐 좀 보면은요. 비타민, 오메가3 또는 어떤 지중해 식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비타민이 그중에서 항산화와 관련된 비타민들이 의미 있게 텔로미어를 좋게 했다. 근데 이것은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 그러니까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전후 관계를 보여주기는 좀 어려워요. 프로스펙티브 스타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전후 관계를 보기 어려워요. 이런 RCT라고 하는 기법을 통하여서 위약과, 즉 진짜 하고 싶은 그런 트라이얼과 가짜 플라시보를 대비해서 했던 연구 중에서 오메가3는 어떤 연구에서는 변화가 없다. 어떤 연구에서는 오메가3는 관련되고 오메가6는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연구는 되게 제한적인데 지중해 시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관찰 연구가 아닌 임상 연구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텔로미어를 길게 해주는 불로초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만한 텔로미어 액티베이터 TA65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MIT에서 이 황기, 잘 알려져 있는 이 약초, 황기에서 추출을 MIT에서 성공적으로 해서 미국 FDA에서 그 추출물을 승인받습니다. 그 추출물을 가지고 TA60이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을 거쳐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한번 잠깐 보면은 당연히 이제 동물 쥐 실험에서 노화와 관련된 골밀도도 좋게 만들고 피부의 탄력도 좋게 만들고 기억력도 개선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TA65를 했더니 길이가 길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TA65만 가지고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한다는 것까지는 나왔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노화 현상인 황반변성에 대해서 플라시보, 가짜약에 비해서 TA65를 투여한 그룹에서 황반변성의 시력이 의미 있게 좋아졌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텔로미어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겠지만 제 진료 현장에서도 텔로미어 측정을 하고 제가 운동 전후 비교로 텔로미어 검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TA65를 먹인 다음에 정말 텔로미어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겠죠. 담배를 끊고 체중을 감량하는 부분들이 텔로미어를 길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건강한 수명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는 명확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롱거버티진이라고 있는데요. 유전자 중에서 나이와 관련된, 장수와 관련된 유전자, 대표적인 것이 서툴린 패밀리라고 있습니다. 약 7개 정도의 이런 서툴리안 패밀리에서 SIRT1부터 SIRT7까지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장수 유전자들은 장수뿐만 아니라 질병들과 관련됩니다.
당뇨병 또는 치매,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도 관련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라이프 스팬, 어떤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한번 또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후속 유전학, 에피제네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후속 유전학이라는 것은 유전학적인 부분은 맞아요. 어떤 헤리디터블 체인지, 유전학은 맞는데 재밌는 것은 유전자는 맞지만 앞서 우리가 게놈이라고 불리우는 즉 DNA의 시퀀스에는 변화가 없이 유전자 게놈의 어떤 뮤테이션이 없이 유전적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고 에피제네틱스의 에피는 온이나 오버의 뜻이니까 뭐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그 무엇이 DNA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자 보시는 되게 재밌는 그림이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키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과 이 미국 사람의 키는 인종이 다르니까 유전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의 키 차이는 유전적인 차이라고 할 수 없죠. 같은 민족이고 몇 년가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키 차이가 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 특별히 에피제네티컬리 디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피제네틱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붙어서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바꿔주는 근데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바꾸는 그 무엇이어서 흔히 유전자 스위치라고 해요. 유전자를 끄고 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자 스위치에는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있고요. 마이크로 RNA가 있습니다. 제가 후속 유전학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텔로미어 중심으로 강의를 일단은 마치고요. 2부 순서에 후속 유전학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